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40대 돌싱녀 막자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달밤을 최저는 아니고 운동을 좀 했는데요. 한 5kg 정도 쪘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엄청 건장우람해졌는데, 사실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계기가 제가 7살 연하 남친이랑 현재 동거 중이거든요. 동거한 지 한 두세 달 만에 저는 5kg 찌고 남자친구는 15kg 쪘어요. 둘이 진짜 진지하게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찍게 됐어요. 이제 이혼을 망설이는 사유 중에 하나가 사실 나이 들어서 혼자 될까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좀 컸어요. 나중에 노후에 내가 만약에 아프다, 전 술 많이 먹으니까 나중에 치매를 걸린다 그러면 누가 날 보살펴주지? 나는 애도 안 낳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여자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여자분들 김병의 남편 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슬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이혼을 고민할 사이라면 사실 뭐 노후에 그렇게 막 애틋하게 정이 있겠어요? 없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후에 혼자 될까봐 이혼을 망설인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될까봐 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새는 이혼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한 커플 중에 뭐 반 정도는, 3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셨어요. 주변에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혼할 풀이 되게 많아요. 이미 이혼하신 풀 사이에서도 만날 수 있다. 단, 이밍아웃을 할 자신이 있다면. 사실 저도 망설이다가 이제 아시는 분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이혼을 했다, 작년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러냐면서 되게 쿨하게, 저는 막 조마조마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굉장히 쿨하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아는 사람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바로 1순위가 그런 말씀 먼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덕을 잘 쌓아놨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밍아웃을 한다면, 이혼하시는 분, 주변 이혼하는 사람들 아름아름으로 되게 많기 때문에 소개해준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혼한 풀이 작지 않다. 사실 그리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 이혼을 한 사람은 일단 갔다 왔기 때문에 한 번은 어쨌든 시장에서 검증이 됐다. 큰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이제 본인이 알아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이혼한 풀이 존재하고, 요새는 또 미혼남들 인식 바뀌었어요. 사실 제 남자친구도 미혼이거든요. 저보다 7살 연하고 미혼이고, 물론 저도 애가 없긴 하지만 싱글남들도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맞고 사람이 맞다 괜찮다고 하면 싱글남들도 이혼녀를, 물론 이제 집안에 이제 보수적인 어른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넘어서야 될 그런 하나의 뭐 과제일 수는 있겠지만, 싱글남들 만나는 것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된다면 국제결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내가 혼자일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라면, 그런 걱정은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된다. That's no no.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풀도 많고, 이혼한 사람 풀도 많고, 미혼남들도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 조건이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경제력인 것 같아요. 경제력이라는 게 무슨 뭐 서울에 강남에 자가가 있고 뭐 연봉이 몇 억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앞가림, 자기가 먹고 살 정도는 자기가 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혼을 못하는 것도 사실 경제력 때문일 수도 있어요. 경제력이 없어서 억울하지만 참고 산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런 거 있죠. 저는 가성비의 5년 당하기 전에 헤어졌는데, 어쨌든 그 이혼하기 전에 만약에 이혼하시기 전에 경제력이 고민이 된다면, 그 어느 정도 자기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참 안타까운 이혼법이고, 저도 그 법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혼법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으시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을 마련해서 이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이혼하고 나서 경제력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팔려가지 않는, 내가 주체적으로 누가 나한테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은 필요하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 나는 뭐 엄청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물질적으로 충족시켜줄 남자를 원한다. 그런데 나가 능력이 없다. 그럼 팔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하지만 본인이 경제력이 있다라는, 본인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아픔을 이미 겪었고 이혼을 하고 나서 나에게 맞는 상대를 잘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외모 가꾸셔야 됩니다. 사실 뭐 미스코리아 이런 거 뽑는 거 아니잖아요. 김태희나 전지현 이런 사람들이만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이성한테 매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잘 가꾸는 점, 그런 점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남자친구랑 동거하고 나서 살이 쪘지만 남자친구 만날 때는 지금보다 5kg 덜 나갈 때였어요. 엄청 날씬하고 남자친구 말로 새끈빠끈 뭐 이런 탈거 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적당한 외모를 가꾸는 것, 이혼하고 나서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남자친구 만났을 때, 남편 만났을 때, 아니면 와이프 봤을 때 배 나오고 막 살찌고 팔에 막 살 덜렁덜렁, 살 덜렁거리고 이러면 되게 싫잖아요. 싫다기보다는 좀 그런 성적 욕구가 안 생기잖아요. 사실 우리 다 성인이고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성적인 부분도 맞아야 되는 건데, 너무 자기를 놓고 지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모를 가꾸셔야 한다. 결혼 생활 중이시든 이혼을 하고 나서 새로운 인연을 꿈꾸시던 분이든 기본적인 외모는 가꿔야 된다. 이게 무슨 엄청나게 미모를 가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성형수술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매력을 알고 이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나의 매력을 잘 가꾸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람의 조건을 막 잘 따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법륜스님이 장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보고 물건 사듯이 얘 키는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돈은 어떻고 연봉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따지다 보면 그건 장사죠. 그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따지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서로 그렇게 따지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잘 맞는다고 그것도 잘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본인한테 맞는 사람을 잘 알아낼 수 있는 눈, 잘 찾을 수 있는 눈,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미혼일 때야 나만 좋아해주면 돼 이런 거였잖아요. 나만 사랑해주면 돼. 날 정말 열렬히 사랑해주니까, 날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믿고 결혼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죠. 근데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인생은 업앤다운이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이제 좋아하는 마음도 사실 이제 뭐 사랑의 유효기가 뭐 최대 3년이라고 하잖아요. 뭐 엔돌핀에서 뭐 도파민, 뭐 옥시토신 뭐 이렇게 분비된다고 하는데, 다 좋을 땐 다 좋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안정감으로 바뀌고, 그러면 사실 이제 같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생활을 같이 해 나감에 있어서 긴 인생을 우리 이제 인생 100세 시대가 운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럼 80년이잖아요. 저 40대인데 아직 80살을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80년 동안 살면서 나랑 잘 맞춰가고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눈,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전 남편이 악인이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엄청 나쁜 사람이어서 헤어졌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끝부분에 서로 좀 안 좋게 헤어진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제 남편이 막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진짜 막 찢어 죽일 놈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원하는 것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뭐 서로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맞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헤어졌던 거고,
제가 처음에 남편이랑 결혼한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를 미친 듯이 좋아해줘서 저는 약간 애정이 좀 고픈 사람이어서 그것만 보고 결혼했다고. 아, 사람만 좋으면 되지. 돈 필요 없다. 이러고 내가 먹여 살린다. 이러고 결혼했는데 안 맞았던 거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알려면 나 자신을 좀 깊숙이 들여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싶은지, 그걸 알아야 상대방이 나랑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눈, 그런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이혼했고 뭐 갔다 왔고, 그래서 사실 남자친구랑 이제 동거하면서 알아가보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 경험이 없고 저는 이혼의 아픔을 한번 겪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도 정말 추천드려요. 그 법륜스님의 스님의 줄의 사랑,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 책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읽어봤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혼하고 싶을 때 읽어보면 너무 늦어. 결혼 고민하시는 분들 그 책 꼭 읽어보세요. 스님의 줄의 사랑 2개랑.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딴 얘기가 셨는데, 남자친구랑 이제 동거를 하면서 알아가 보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저희 이제 돌싱이니까 동거하는 거 서로를 알아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동거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안 맞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요새 사회 시선이 또 뭐 동거는 결혼이랑 똑같다느니 뭐 이런 약간 우리 사회 오지랖 이런 거 조금 좀 줄어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남자친구랑 지금 동거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 보고 있다. 그래서 서로 맞는 사람인지 알아가 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잘 만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싸운 건 아니에요. 안 싸우는 건 아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그게 약간 제가 좋아하는 방식, 물론 100%는 아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줬을 때 바뀌려고 노력하는 부분. 사실 내가 10이라는 피드백을 줬을 때 10만큼 다 무조건 한 번에 바뀌진 않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내가 10이라는 피드백을 줬을 때 조금이라도 2라도 3이라도 4라도 바뀌려는 노력을 하는가, 저는 그걸 되게 높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에. 물론 이제 재밌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취향도 맞고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만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랑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맞아서 조금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또 맞춰가면 되겠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게 지금 내가 100% 나는 지금 내가 최선의 나인가? 내가 100%가 아닌데 상대방을 100%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서로 40% 50%인 상태에서 서로 더 100%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인생에 100%는 없어요. 100%라는 지향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느냐, 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지. 지금 이제 남자친구랑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 보고 있고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낯설에 이런 명언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다 행복할 자격 있다 아이가. 다 행복할 자격 있고 이혼했든 이혼하지 않았던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막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